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사업 분야라고 들었거든요. AAA가. 그럼 릴스나 쇼츠나 그런 틱톡 같은 콘텐츠를 AI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양을 쳐낼 수 있으니까 개인의 맞춤에 되어 있는 이메일, 콜드 메일을 보내는 것, 그것이 좀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CS 분야. 마케팅에서는 지금 CRM과 콘텐츠 생성 영역이 이 AI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 그 장벽을 넘기만 하면 배우는 것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맨땅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룬 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포리얼 팟캐스트에 모신 분은요, 시연의 모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김시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시연의 모험이란 유튜브 채널에서 AI 도구를 활용을 한 자동화를 소개하는 그런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강의라든가 아니면 Q&A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AI 자동화를 좀 알리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케팅 에이전시를 같이 하면서 그 에이전시에 조금 AI를 좀 도입을 하는 것들을 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고요. 그 경험을 또 멤버분들한테 나눠 드리는 것을 좀 선순환 구조를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가 사실 많은 분들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잖아요. 본인의 하는 업들 또 하고 있는 사업 이런 데다가 AI 도입하는 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신데, 제가 시연님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AI 자동화 에이전시라는 이 키워드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사업 분야라고 들었거든요. AAA가.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의 그런 걸 못 봤었어요. 뭘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이 회사가. 그래서 요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해외에서 핫했던 그 AAA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AI가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되는 건 제 생각에는 콘텐츠 생성에 저는 사실 좀 머물러 있긴 하거든요. 에이전트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걸 잘 하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마케팅 에이전시가 이제 AAA라고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어떤 방식으로 AI가 활용이 되냐면 기존에 있는 그 좀 자동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해외에서 그게 저는 유행이 됐다고 보는 이유는 그 콜센터를 AI로 많이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웃바운드 콜도 거의 AI가 요즘에 많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미 쪽 캐나다나 북미 그 대륙에 있어서는 하루에 두세 통씩은 AI 전화를 받게 된대요. 이미 거의 아웃바운드는 다 넘어갔고 인바운드가 조금 더 어려운데 인바운드도 저는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필두가 되어서 AAA가 이제 산업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는 그 제도 때문인지 그 전화번호를 좀 함부로 쓸 수도 없고 함부로 전화를 걸어서도 안 되는 법적인 그런 것 좀 있더라고요. 활성화되긴 좀 어렵다는 생각은 지금은 하고 있고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의 맞춤에 되어 있는 이메일, 콜드메일을 보내는 것, 그것이 좀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콜드메일 보낼 때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탐색을 하고 맞춤형으로 보내잖아요. 이제 그걸 AI 도움을 통해서 뭐 링크드인이 있다면 그 사람 링크드인 주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아니면 홈페이지나 최근에 올라왔던 기사들을 좀 토대로 개인화 메시지들을 생성해내는 약간 그런 것들을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링크드인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분의 글을 보다 보니 이분이 이런 니즈가 있을 것 같아를 AI가 수집을 해서 그 사람의 링크드인 그 기반 이메일로 내가 원하는 콜드 메일을 보내준다를 사람 판단 없이 AI가 할 수 있어요? 완전 원웨이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대신 그 링크드인에서도 세일즈 내비게이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거는 막 산업별이나 직무별이나 직군별, C레벨만 좀 걸러서 보고 싶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1차로는 그 대상만 아예 걸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프로필 링크가 있으면 이제 관심사를 좀 알 수 있으니까 메시지는 또 따로 약간 뭔가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들어보니까요, CS 분야, 마케팅에서는 지금 CRM과 콘텐츠 생성 영역이 이 AI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처럼 지금 느껴지는데요. CS 분야도 사실 콜센터, 아웃바운드는 모르겠지만 인바운드는 조금만 더 있으면 한국에서도 잘 성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맞아요. 이 감정 노동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시잖아요. 또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분야를 또 AI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그 콜센터의 그 통화는 ARS잖아요. 굉장히 네네. 답답한.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좀 수준이 높게 구현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 단순한 것까지는 좀 많이 되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특히 인식률이 좀 더 좋기도 하니까 그렇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CS 처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매우 교육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업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의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되게 단순한 교육을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환불해 줘라라는 방침도 되게 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기본적으로 많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CS 인력에 대한 그런 인건비 같은 것들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변경이 시간이 걸리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이쪽은. 근데 그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게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마케팅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컨텐츠 생성에 좀 더 초점이 되어 이 AI를 활용한 에이전시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 중이신 그러면 그 업에서도 네네.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제 요런 서비스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마케팅 에이전시랑 동일한 일인데요. AI가 조금 더 붙어서 나름의 가격대를 낮추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주로 어떤 이제 소셜 미디어를 좀 커버를 해 주세요? 이제 메인은 블로그를 하고 주로 B2B 기업들이 B2B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의 블로그 작업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반이 되어 있으면 그게 뭐 스레드가 좋을 것 같다 그럼 스레드를 하고 대표님의 개인 계정으로 링크드인을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링크드인에 대한 콘텐츠 생성도 돕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콘텐츠 창작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는 어떤 일을 좀 하셨었어요? 제가 일을 너무 조금씩 다양하게 해버려 가지고 처음에는 시각 디자인과 졸업을 했고 그때 이후에 일을 조금 하다가 제가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갔어요. 네.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코딩을 좀 배웠던 게 그때가 시작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창업을 했어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개발자 친구들과 뭐 디자인 친구들, IT 업계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좀 모아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때 좀 많이 말아먹었죠. 한 4년 내리 말아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국에는 할 수 있게 된 것이 살기 위해서 했던 마케팅 같은 것이었고 콘텐츠 제작은 되게 다양하게 하긴 했었어요. 영상도 하고 사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글쓰기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살려서 다시 부트스트래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야, 그럼 4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피땀 눈물의 기간 동안 이 지금 하고 계신 업을 할 수 있는 사실 그 내공을 다 쌓아오셨던 거네요. 그렇게 저도 이제 네. 보고 싶은 방향이에요,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한 번에 모두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사업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1인 사업을 하시면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마케팅도 신경 써야 되고 수익화에 대해서도 계속 비즈니스 모델도 고민해야 될 거고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우세요? 저는 이제 에이전시 일에서 여러 고객을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 스위칭하는 데 드는 뭔가 로스가 되게 크다는 거를 네. 이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AI라는 걸 좀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모든 일이 다 다른 일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일들이 동일한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고객사가 이제 조금씩 늘어가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전환 그리고 좀 빠뜨리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좀 일원화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케이스가 정확하게 많이 쌓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밌는데 고객사의 어떻게 보면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AI를 활용한 이런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을 AI로 좀 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네, 이게 아직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지금 1인 사업이시지만
프리랜서 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저랑 이제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는 분은 각각의 한 분 한 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CRM 부분에 전문 영역이 음. 있는 분이 한 분 있고 이제 콘텐츠 제작에 전문가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제가 느끼는 이제 멤버는 3명이라고 느끼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일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개발자분들과 소통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즈니스의 그 시연님의 수익 구조를 말씀해 주신다면 에이전시 수익이 있고 그리고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시면서 또 이제 B2C로 일종의 멤버십 서비스 같은 것들도 지금 운영을 하시고 요 구조인가요? 맞습니다. 딱 정확합니다. 거의 지금은 절반인 것 같아요. 둘 다 반반. 멤버십에서는 어떤 걸 좀 제공을 하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그 메이크라는 도구를 활용한 AI 자동화 튜토리얼 같은 걸 올리는데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 이제 강의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뵙고 말씀 나누고 약간 그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월마다 회비를 내는 구독제 서비스인가요? 네, 맞아요. 월 회원과 연 회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연결제가 한 번에 있는 것도 있고 네네. 그냥 계속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멤버십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멤버십 서비스 같은 게 좀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 끊임없이 매달 새로운 정보를 제공드려야 되고 예를 들면 이게 뭐 평생 서비스는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이분들이 여기에 조씨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리텐션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데 한 번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면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될 거라는 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동의도 하고 제가 멤버십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 분야가 AI이기 때문에 한 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에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좀 많은 사람에게 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분야를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나도 걸면 좋을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하는 것도 즐겁기도 하고 내가 5년 정도는 여기에 좀 투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조금 약간 그 클라이언트를 모시는 마음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한 게 좀 있었어요. 여기 계속 공부를 하고 싶고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싶은데 처음에 원래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네. 돈 받으면서 하면 참 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강제로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좋은 게 AI는 지금 매달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내가 공부만 따라갈 수 있으면은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정보가 계속 사실 샘솟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도 인간인 이상 나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또 커뮤니티원들이 같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을 공유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또 그 안에서 좀 가치가 있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멤버십에 그러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느낌으로는 반반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즘 직장인분들이 AI를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좀 니즈는 뭔가요?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는 분들의 니즈는 조금 명확하긴 한데 주로 이제 부업을 통해서 근데 부업 중에서도 콘텐츠 생산을 통해서 그걸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퇴근 후에 내가 AI를 써서 조금 시간을 줄여서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뭔가 컨텐츠를 생산해내서 좀 더 부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요즘 그런 거 너무 많더라고요. AI로 유튜브 쇼츠 만들어서 뭐 월에 얼마 벌기 이런 거. 근데 이게 실제로 달성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콘텐츠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면 잘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제작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그게 좋은 콘텐츠인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감을 익히는 시간 또한 AI 도구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좀 보이고 지금 시기에서는 툴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역량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거를 잘 하시는 분은 성과를 내는데도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믹서기라는 기계가 없다가 믹서기가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애초에 요리를 못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이 믹서기만 있으면 굉장히 단시간에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를 한다고 한들 맛있는 요리가 나오긴 쉽지 않은 거죠. 영양 성분 섭취할 수는 있으나 네, 그게 딱 지금 그런 건 것 같거든요. 컨텐츠에 대한 감이 없는데 AI가 컨텐츠를 빨리 만들어주니까 그걸로 쇼츠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어가 딱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저번 주에 올렸거든요. 예. 이 그래도 퀄리티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올렸는데 역시나 반응이 좋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너무 크긴 하다고 느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회수를 더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 전혀 하지 않지만 도구를 통해서 그래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진짜 좀 빠져 있는 분야인 것 같긴 해요. 네. 전 AI 자동화 에이전시가 항상 그 해외 영상들을 보면서 참 뭐랄까 흥미롭다 하는 이 주제였었거든요. 시연님께서 하시는 거는 마케팅 에이전시인데 마케팅 에이전시로서의 어떤 고객사의 업무를 좀 진행을 할 때 AI를 활용해서 많은 비용을 좀 더 절감해드리고 기존의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수의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니까 이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퀄리티 같은 것들도 사실 좀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쉽지 않고 담당 직원이 바뀌면 이해도도 바뀌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에이전시의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요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을 하면 좀 좋을까요? 이 시작점을? 제가 느낄 때는 사실 해외 영상이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예. 네, 아시잖아요. 예. 혹시나 영어 때문에 장벽이라고 하신다면 그 장벽을 넘어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사실 그 장벽을 넘기만 하면 배우는 것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해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즈니스 상황이 국내랑 북미랑 다 많이 다른 것 네네.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처음에 접근하실 때 AI로 접근을 하면 어려운 것 같고 예. 세일즈와 마케팅 영역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전문성을 쌓는 것이 먼저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만약에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예. 팔아야 되는데 예. 그 파는 것은 모든 기업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검증을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영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럼 릴스나 쇼츠나 그런 틱톡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쌓고 네. 그걸 정형화해서 AI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양을 쳐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AAA라는 건 SMMA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발전된 형태인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국내라서 좀 그런 게 있고 해외는 AA에서 제일 아까 잘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런 콜센터 그리고 CS나. 챗봇 같은 거거든요. 네. 챗봇이 굉장히 잘 돼 있다기보다 거기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고객의 응대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빠르게 응답한다든가 더 나은 답을 드렸을 때 세일즈의 전환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데이터들이나 마인드셋이 되게 잘 장착이 되어 있어서 챗봇을 만들어주는 그 에이전시도 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채널톡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툴을 쓰는데 그 해외는 제가 느끼기로는 채널톡은 조금 더 CS 응답을 하는 사람이 쓰는 거라고 한다면 예, 맞아요. 이제 해외에 있는 챗봇 빌더들은 진짜 그냥 사람이 없는 게 목표거든요. CS의 전문성이 없더라도 우리 내부의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고객 응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제 그게 목표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약간 그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업의 발전 방향이 조금씩 다른 거네요. 이게 지금 산업의 발달도나 규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외에서도 결국에는 제일 가성비가 좋게 구축을 하는 거는 CRM이거든요. 예. 그걸 아예 그 프레임워크를 모르는 회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특정 툴을 그 통해서 구축을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자동화를 조금 붙여놓으면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 고객에 대한 그 정보를 뭐 자동으로 수집하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메일이 바로 가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축해 주는 게 제가 느끼기로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게 지금 이제 해외에서 AAA라고 불리는 업의 형태의 지금 총체인 거죠. 맞아요. 인터넷 기술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올 때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대행사들 잔뜩 나오고 사내 인터넷 뭐 서버 구축해주는 그런 데들 막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업이 발달을 했었는데 지금 AI가 나오면서 이제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 AAA라는 게 너네 이제 CS 처리하는 거 이걸로 우리가 구축해줄게. 지금 고객 관리하는 거 이렇게 구축할 수도 있어. 마케팅하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도움 줄게. 지금 이런 영역인데 요거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AI를 써서 지금 자동화로 도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AAA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AAA에 대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기업 내부의 정보를 우리 잠재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게 목표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AA를 하게 된다면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을 해서 그거를 내부 직원용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팀에 전화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휴가 언제까지 쓸 수 있냐? 그런 사소한 질문들 같은 것도 챗봇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나 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문서를 찾는데 20-30% 정도의 시간을 쓴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 공장,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챗봇 혹은 이제 보이스 봇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CS는 아예 없앨 수 있죠. 내부 CS를.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좋은 뭔가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국내에서 이제 그 교육 사이트의 사례를 보니까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이제 교육을 하는 그 기업에서 기술 기업에서 저희가 이제 VOD 영상들을 올려놓잖아요. 그 영상을 다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이 이제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은 어떤 몇 강 몇 분에 있고 이런 설명인데 너가 이렇게 해보면 아마 너 고민이 해결될 거야라는 답을 다 AI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 질문을 AI가 거의 95% 이상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불가능하지 않겠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너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내 교육으로 넘어오면 사실 이제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사실 되게 많긴 합니다. 그냥 권한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예시들을 들어주세요,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신입이 우리 회사 연봉 테이블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권한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가 어렵고 이제 그거 이제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나 아니면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나 그런 것들 정보가 오픈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제 그런 좀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 같은 것들. 우리 대표이사님 연봉 얼마야? 뭐 이런 거 이제 썼는데 나와버리면 그렇죠. 지금 실제로 그러면 이제 시연님께서 하시는 일에서도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자주 활용하시는 좀 AI 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거의 다 그냥 챗GPT만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메이크나 NAN으로 자동화해 놓은 그런 일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AI가 들어갔냐 하면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중간에 있는 건 전부 다 챗GPT인 거죠. 아니 이제 요즘에 막 AI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툴들을 쓰시더라고요. 뭐 정보 수집은 이걸 쓰고 얘는 이걸 쓰고 검증은 얘를 쓰고 뭐 글쓰기는 또 얘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연님은 거의 챗GPT를 다 그냥 메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여러 개 썼고 지금도 조금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여러 개 좀 조합하기도 해요. 퍼플렉시티로 검색을 하게 하는 거는 너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퍼플렉시티는 검색에 좀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퍼플렉시티의 소나 모델을 쓰고 만약에 크롤링을 해야 되거나 스크래핑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파이어크롤이라는 또 도구가 있거든요. 그 API만 제공하는 도구인데 개발자용 도구 중에서 제일 크롤링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프 API라든가 그거는 구글 맵이다. 뭐 네이버 검색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오게 한다든가 약간 그런 것들을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AI 도구는 어떻게 보면 아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를 메이크나 이제 N8N 같은 플랫폼에다가 API로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워크플로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업무 자동화를 요즘에 쓰고 있다 하는 게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저는 그냥 아침에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놓은 유튜브 영상들이 전부 요약이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특정 개인의 그런 링크드인 주소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또 그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포스트를 가져올 수 있게도 되어 있거든요. 뭐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 PDF도 뭐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알아서 갖고 오게끔 해서 조합을 한 다음에 글을 쓰게끔 하는 거를 쓰는데요.